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몰려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불안과 공포를 한 세트로 묶어서 불안하고 공포가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불안과 공포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죠. 불안은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막연하고 초점이 없는 불편감과 걱정이 불안이고, 상황을 위협적으로 과잉 해석해서 나타나는 감정을 불안이라고 하고요. 공포는 투쟁이냐 도피냐에 대한 반응을 인지된, 그러니까 드러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이 공포인데, 이 두 가지가 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초점이 없다라고 할 때, 뭔가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불편감이 들 때 불안감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공포는 확실하게 실체가 드러난 뭔가 사건, 상황, 그렇게 인지된 뭔가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이 공포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포가 몰려온다라고 할 때 표현이 불안이 몰려오는 막연한 것들을 보통 많이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공포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공포는 엄연히 좀 나눠야 된다. 공포는 막닥뜨린 뭔가 현실로 드러난, 당장 처해져 있는 뭔가를 내가 막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이내 해결되는 감정이다. 얻어맞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한 대 얻어맞고 나면 오히려 속이 더 시원하다 할 때 그 공포감이 사라지는 게 공포의 원인이 제거돼 버리죠. 드러난 완벽한 실체, 확실한 실체가 우리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체가 사라지면 그 공포감도 사라지죠. 그래서 그 실체 앞에서 내가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도피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명백하게 이제 딱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공포 반응인데, 공포의 앞에서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맞서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한데, 불안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막연한 그 불편감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이 제일 문제죠. 공포는 차라리 그 시간이 지나가면 원인이 제거돼 버렸으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온할 수 있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 사건이 사라지면. 근데 불안감은 공황장애까지 초래할 만큼 초점이 흐릿한데, 뭔가 뚜렷하지 않은데 계속 불편감과 걱정이 쌓이면서 상황을 위협적으로 과잉 해석하게 되는 게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오래되면 아주 심각한 이제 병으로, 이제 공황장애가 아주 큰 어떤 어떤 문제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아무 일 없던 사람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다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불안감은 두려움을 포함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포함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상에 이게 따라서 우리가 불안이 엄습하는 건데, 이걸 참 재밌는 표현을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박문호 박사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던데, 인간은 미래에 중독된 종이다. 그 비용은 불안과 우울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역시 박식한 그런 그 말이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아주 명언을 탁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미래를 사는 비용이 불안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불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게 꼭 나쁘냐? 그렇지 않다. 그죠? 사바나를 떠나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종이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게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바나를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환경을 극복하고 또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진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불안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에 미래를 샀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할 때 이걸 굳이 나쁘게 볼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불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공포는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공포에 대한 감정은 도망가거나 마주 대하거나 투쟁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냥 차라리 그건 깔끔한데,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불안의 정체는 알고 보면 미래를 사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좀 바꿔야 된다. 내가 미래를 산다 이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불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그 아주 몰입으로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몰입의 모형에 따른 문제 난이도와 능력 면에서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표가 있던데,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기량이, 자기가 그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이 높은 상태에서 도전 정도가 아주 그 몰입을 하는 상태까지 되면 도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몰입 상태가 되고, 기량이 떨어지는데 도전을 아주 강행을 하고 있다 하면 이제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전 정도에 따라서 몰입이냐 불안이냐 이런 게 이제 갈리기도 하고, 기량 정도에 따라서도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게 표로 아주 잘 나타내져 있던데, 불안한 이유는 내가 기량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 나름대로 스킬이라고 그럴까, 그 기량이 갈고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무작정 대놓고 뭔가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기량이 아주 내가 능수능란하게 스킬이 거의 내가 달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이러면, 아무리 내가 그 분야에서 그 도전이라고 하는 정도가 내가 뭔가 더 과감하게 일을 더 추진을 해도 오히려 그 상태가 되면 몰입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그냥 척척척척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없는 일에 뭔가 내 기량이 아직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도전을 하게 되면 불안해지죠. 그런 게 이제 불안의 대가를 또 지불하는 건데, 그건 역시 괜찮다. 기량이 떨어지는데 막 마구잡이로 도전을 하면서 버벅대 가면서 좌충우돌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것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은 또 알고 보면 짜릿함으로 바뀐다. 하나씩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량을 쌓아가면 갈수록 점점 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각성 상태가 돼가기 시작하죠. 기량이 높아질수록 각성하면서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기량이 쌓이면 이제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안한 상태가 막연한 불안감인데 다 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불안하는지도 알고 왜 초조하고 자꾸 조급해지는지도 알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내가 통제가 안 된다 할 만큼 계속 콩닥콩닥 뛰거나 계속 내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그렇게 나를 계속 우울하게 만들거나 다운되게 만들 때 이론상으로는 다 알겠다 이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도 알고 이게 뭐 미래를 사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겠고 다 아는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초조하고 계속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 수 없는 초점이 없는 상태의 불편감과 걱정인데 이런 게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다 알겠는데 이론상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자꾸 심장은 계속 그 부분에서 반응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불안의 감정을 마주하는 자세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 100번 들어봐야 다 안다. 공황장애 그래 뭐 지나면은 괜찮다는 거 알지. 근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떡하라고. 그런 상태인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한다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이거를 마주하는 자세 마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마주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랑과 신뢰가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자신 있게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선사하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랑을 내가 그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이게 피난처가 돼서 뭘 해도 걱정 없는 나의 든든한 기반, 나의 든든한 본진, 나의 든든한 집,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도전히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뭐 잘못돼봐야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걱정 없이 저지를 수 있잖아요. 내 잔고가 든든하거나 뭐 내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 그러면 뭐 까짓거 실수 좀 해도 또다시 하면 되지. 이런 게 이제 뭔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든든하듯이 이게 나는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인맥도 든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게 되냐 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 알고 봤더니 자기를 신뢰하는 것, 범사의 나를 인정하고 범사의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자긍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그 도전 앞에 미지의 어떤 영역, 막연한 불편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곧바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불안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니같이 똑똑하고 니같이 현명하고 니같이 다 경력이 있고 정말 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다 머리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불편감과 걱정이 자꾸 든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나 쓸데없는 불편감이 아니고 분명히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 얘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는 거죠.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이 계속 밑받침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할 때 야,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심오한 네 나름대로의 다 그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니까 충분히 한번 내가 들어봐 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봐 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 초점이 없지만 막연하지만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드는지 또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하고 적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유를 내가 들어봐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자세로 쭉 적게 만들면 그게 하나하나 이제 이 얘기를 해 나가겠죠.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초조하고, 뭐 때문에 조급해지고, 뭐 때문에 두려운지 하나하나를 쭉 적어 나가다 보면 쓸데없는 것까지 다 적는데 그 쓸데없는 거 적지 마가 아니라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하고 전부 다 적어주게 만들면 이게 뭐 이유가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적고 나면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편함, 막연한 걱정들, 막연한 초조함, 이런 조급함들이 패턴이 보여요. 종류가 보이죠. 어떤 종류들을 주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것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뭔가들로 쭉 윤곽이 드러나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적어봐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가면서 적어보면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비로소 맥락이 읽혀지죠. 불안의 맥락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나의 예측 못하는 뭔가의 그 불편함들이 두려움을 포함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상들을 내가 어떤 두려움을, 어떤 미래의 위협을 주로 나는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맥락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만 주는 거죠. 쭉 다 적어 모기만 하면 어떤 걸 네가 불안해하고 있구나에 대한 것들에 불안이 드디어 이제 실체화된 뭔가의 공포의 대상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 뭔가들로 과제가 딱 드러나죠. 아, 이거였구나. 맥락을 쭉 다 분석해 보면 패턴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게 뭐에 대한 걱정인지, 뭐에 대한 불편함인지가 이제 비로소 보여요. 적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밑바탕이 되면 이 말들이 다 해주기 시작해요, 몸에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할 때냐, 택도 없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이랬단 말이야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네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어 할 때 하나하나를 감지되는 모든 감각들의 불안감들을 다 얘기해 주기 시작하죠. 그럼 그걸 다 적어 놓으면 내가 한눈에 쫙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쪽으로 내가 대체적으로 좀 아직도 많이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내가 아직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실체로 드러난 분류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이제 해결책들이 머릿속에서 좀 보이겠죠. 아, 이거는 이러면 될 거고, 이러면 될 거고, 쭉 이래저래 내가 해결책이나 뭐 방법들이나, 그래, 드러난 것들이니까 이거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건 방법이 없네 라든지, 뭔가 하나하나를 분류하다 보면 방법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쭉 분류가 또 되고 나면, 자,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다시 또 넘겨놓고, 그렇게 일단 내가 내 막연한 불편함부터 해소하는 걸로 내 얘기를 들어주면 막연한 불편함들은 사라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 오는 이런 불편함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유발하는 불확실성, 이 그 복잡계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수많은 복잡다변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갈수록 우리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스릴과 모험과 즐거움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개념이 바뀌는 게 이제 시작된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불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알고 봤더니
미래를 사는 비용인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복잡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관계에 의해서 서로 연결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알고 봤더니 다 이게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과정이었고, 이것은 결국은 즐거움이나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고 설레임으로 바꿀 수 있구나. 놀이공원이나 뭐 게임을 할 때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재미없듯이, 예측 불가능한 뭔가들이 장면이 펼쳐질 때 더 재밌고 하듯이, 영화나 드라마도 뻔한 장면이 전개가 되면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손에 땀을 지게 할 만큼 뭔가 스릴 넘친다 할 때, 박진감 넘친다 할 때, 예측 불가능한 뭔가들이 툭툭 일어날 때 쫄깃쫄깃 짜릿짜릿하는 그 스릴감과 그 흥미진진함에 인생을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너무 무감각해진다. 따분해지는 거죠. 뻔히 예측 다 가능한 일들만 일어난다면 세상 사는 게 뭔 재미가 있겠냐.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내게 또 새로운 미래가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보면, 이 불안감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뭔가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설레임으로 바꿔보자, 개념을. 그래서 불확실한 게, 불안한 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고 나를 인정해 주면서 적어보자 하고 직면하면은 본질이나 맥락이나 패턴이 파악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패턴을 읽을 때 그저 단순하게 그 말초적인 부분들에서 올라오는 것만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파충류적인 어떤 그 올드 브레인이라고 할까, 아주 본능적인 부분에서만 바로바로 감각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단계에서 신피질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뇌피질의 영장류에서부터 작용되는 아주 인지 조절 능력을 동반한 좀 더 승화시킨 좀 더 수준 높고 차원 높은 해결책들을 하나씩 내가 만들어가면서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마시멜로 효과처럼 참았다가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기다릴 줄 아는 즐거움들이 초조함을, 오히려 불안함을 기다리고 불안감을 삼으로써 더 스릴 넘치고 재밌는 일들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뀐다. 그럴 때 비로소 안심하고 나를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관계로 내가 내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마주하기라고 생각했을 때 공포와 불안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불안을 마치 공포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뭔가를 내가 해결해야만 되겠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는 막연함 속에서 힘들어했는데, 공포는 공포대로 따로 분리하고 불안은 알고 봤더니 실체가 없고 초점이 없는 막연한 불편감과 걱정이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이런 생각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네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를 바탕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온갖 가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내 불편함의 원인들을 쏟아내주고, 그걸 쭉 적어 놓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에 따라서 이 본질이 뭔지가 보이고, 그 본질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초적인 어떤 해결책들만 바로바로 내가 그렇게 함몰돼 버리면 발등에 불 끄기만 급급해지는 그런 것들에 끝나버리지만, 이거를 좀 더 내가 승화시킨 상태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좀 더 차원 높은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즐기면서 나갈 수 있으려면 이걸 대하는 자세가 게임을 한다, 모험을 즐긴다, 놀이공원 왔다, 이런 마음으로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설레임으로 바꾸자.
미래를 사는 비용으로 지불한 거기 때문에 놀이공원 와서 뭐 그 무슨 엄청나게 그 공포스러운 데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스릴을 즐길 때도 돈 내고 불안을 즐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불을 했다. 불안이라는 게 미래를 샀구나 내가. 불확실한 미래지만 이 짜릿함이 또 동반되는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불안이라는 비용으로 지불을 했다. 기꺼이 나는 이 불안이라는 걸 나는 비용을 이제부터는 설레임이라는 비용으로 바꾸겠다 하고 개념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